전투기 개발 사업은 단일 기업만으로 완성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백 개 기업이 참여하는 복합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완성됩니다. 항공기 구조물, 전자장비, 센서, 통신장비, 배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결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투기 사업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기업이 모든 부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는 생산 속도와 기술 축적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 사업에서도 이러한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개발에는 구조 제작 기업, 항공전자 장비 기업, 정밀 가공 기업, 복합 재료 업체 등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 가운데 상당수는 전문 중소업체가 생산합니다. 배선 장치, 센서 지지 구조, 정밀 가공 부품과 같은 요소는 규모는 작지만 항공기 신뢰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에서 중요한 과제는 중소기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투기 개발 초기에는 기술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참여 기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술 기준과 품질 관리 체계가 정리되면 참여 기업을 점차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국내 항공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KF-21 사업에서도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구조물 제작과 부품 가공 분야에서 여러 중소업체가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기존 자동차나 일반 기계 산업에서 축적한 정밀 가공 기술을 항공산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 구조는 산업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기업의 생산이 집중되는 구조보다 여러 업체가 기술을 축적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사업에서는 공급망 안정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부 핵심 부품을 해외 기업에 의존하면 국제 정세나 수출 규제에 따라 생산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품 국산화 전략이 함께 추진됩니다. 다만 모든 부품을 동시에 국산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술 난이도와 개발 비용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국산화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공급 위험도입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부품은 우선적으로 국산화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 파급 효과입니다. 해당 부품을 국산화하면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생산 규모와 경제성입니다. 장기간 운용되는 장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은 국산화 효과가 큽니다. KF-21 사업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산화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구조 부품과 일부 항공전자 장비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 참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내 항공기술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향후 다른 항공기 사업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투기 산업에서는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부품 이중 공급 전략도 자주 사용됩니다. 동일한 부품을 2개 이상의 기업에서 생산하도록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공급처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기업이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항공기 생산 일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공급망 문제가 실제로 생산 일정에 영향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F-35 사업에서는 일부 부품 공급 지연이 생산 일정에 영향을 준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연결된 구조에서 특정 부품 생산이 늦어지면서 전체 생산 속도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전투기 산업에서 공급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KF-21 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공급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늘리고 부품 제작 경험을 축적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항공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전투기 개발이 국가 산업 역량을 끌어올리는 프로젝트로 평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기 산업에서는 금융 구조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투기는 가격이 매우 높은 장비이기 때문에 구매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계약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산 수출금융과 리스 방식이 활용됩니다. 수출금융은 구매 국가가 장비를 도입할 때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리스 방식은 일정 기간 장비를 임대 형태로 운용한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초기 도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일정 기간 운용 경험을 쌓은 뒤 본격적인 구매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동시에 장비 운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구조는 방산 수출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규모 무기 도입을 한 번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금융 조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장비 성능이 비슷한 경우 금융 조건이 계약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 방산 시장에서는 기술 성능과 가격 조건, 금융 지원이 동시에 고려됩니다. 구매 국가 입장에서는 장기간 유지비와 운용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KF-21 수출 전략에서도 이러한 금융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 가운데 일부는 재정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선호합니다. 장기 금융 지원이나 단계적 도입 방식이 함께 제공되면 구매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는 장비 성능뿐 아니라 계약 유연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KF-21 보라매 역시 이러한 시장 구조를 고려해 수출 전략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사업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요소는 기술 파생 효과입니다. 군용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기술이 민수 산업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술 확산을 스핀오프라고 부릅니다. 항공전자 장비, 복합 재료, 정밀 가공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고신뢰성 전자 장비 기술과 경량 구조 설계 기술은 다른 산업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술 파생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구조에 사용되는 복합 재료 기술은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량 구조 설계 기술은 고속 이동 장비와 우주 산업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에서 축적된 데이터 처리 기술은 통신 장비나 무인 장비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확산은 항공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는 요소가 됩니다.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여러 산업으로 확산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기술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 경험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해외에서도 확인됩니다. 대표적으로 F-16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항공전자 기술과 제조 기술은 이후 다양한 민수 항공 산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항공기 제작 과정에서 개발된 경량 구조 기술과 전자 장비 신뢰성 기술은 민간 항공기 제작과 우주 산업에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확산은 항공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모든 전투기 사업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개발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파급 효과가 기대보다 낮게 평가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로파이터의 경우 여러 국가가 공동 개발하는 구조로 진행되면서 생산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국가별 생산 분담이 정치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면서 공급망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생산 비용 상승과 일정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별 생산 구조가 분산되면서 유지비 관리와 생산 조정 과정이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투기 산업에서 공급망 구조와 산업 참여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기술 개발만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기 어렵고 산업 구조와 금융 구조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생산 참여 기업이 지나치게 분산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특정 기업에 집중되면 공급망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전투기 산업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KF-21 사업은 이러한 요소를 비교적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내 기업 참여 확대와 기술 축적, 향후 수출을 고려한 산업 구조가 동시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항공산업에 참여하면서 기술 경험을 축적하는 구조는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KF-21의 배치가 확대될수록 공군 작전 구조는 점진적이면서도 분명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변화는 특정 임무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공중전 준비 단계부터 출격 이후의 평가 과정까지 전반에 걸쳐 이어집니다. 특히 작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 KF-21이 전제 조건으로 포함되면서 공군의 전력 운용 사고 방식 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렬됩니다. KF-21은 공중 작전에서 정보 흐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편대 구성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존에는 각 기체가 독립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지상 통제에 의존하는 비중이 컸다면 KF-21이 포함된 편대에서는 공중에서 수집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작전 판단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조종사의 판단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체 편대의 대응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중 우세 확보 과정에서도 KF-21의 배치는 작전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특정 공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용 개념이 정리됩니다. KF-21은 장시간 임무 수행과 정보 유지에 적합한 구성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작전 공역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유리합니다. 이는 공군이 제한된 전력으로도 안정적인 공중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기지 배치 측면에서도 KF-21의 특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정 기지에 전력을 집중하는 방식보다는 여러 기지에서 균형 있게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정비와 운용에 필요한 구성 요소가 국내 기준에 맞춰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지 간 전력 이동과 재배치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작전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고성능 기체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지의 의존도가 집중되면서 작전 범위가 제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비 인프라와 부품 수급이 특정 지역에 묶이면서 위기 상황에서 전력 분산 운용이 어려워진 사례도 확인됩니다. KF-21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내 정비 체계와 연계된 배치 개념을 전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KF-21 배치 이후 공군의 작전 구조는 점차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기존 기체들은 특정 임무에 집중하고 KF-21은 공중 상황 관리와 핵심 임무 수행을 중심으로 운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작전 효율을 높이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공군 전체의 전투 지속 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도 함께 나타납니다. 작전 지휘 체계에서도 변화가 이어집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공중 정보 흐름이 정착되면서 지상 통제소의 역할은 보다 전략적인 판단에 집중하게 됩니다. 실시간 대응보다는 전체 작전 흐름을 조율하는 기능이 강화되며 이는 공중과 지상의 협력 구조를 한 단계 정돈된 형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주변의 복합적인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단기간에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군은 KF-21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배치와 작전 구조를 통해 대응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맞춰 전력 운용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점은 실질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합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전투기를 기준으로 작전 구조를 설계한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외부 조건에 따라 운용 방식이 제한되는 구조와 달리 공군은 자체 판단에 따라 배치와 운용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KF-21의 배치가 누적될수록 이러한 작전 구조의 변화는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큽니다. 눈에 띄는 전술 변화보다는 실제 운용 과정에서 체감되는 효율성과 안정성이 축적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축적은 공군 전력의 신뢰도를 높이고 한반도 공중 방위 구조를 보다 단단하게 지탱하는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 프로젝트에서 자주 언급되는 요소 중 하나가 부품 국산화율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비율로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훨씬 복합적입니다. 국산화율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서 만든 부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장비의 설계 변경과 성능 개량, 유지 보수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KF-21에 적용된 국산 장비들은 초기 성능만을 목표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 개량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전자 장비와 무장 연동 구성은 향후 새로운 무장을 통합하거나
임무 장비를 추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확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술진은 실제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 종종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일부 최신 전투기들은 도입 당시에는 뛰어난 성능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량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특정 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으로 운용국이 원하는 방식의 성능 개선이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소프트웨어 수정조차 제작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투기를 보유하고도 독자적인 작전 개념을 완전히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접근 방식부터 달리 설정되었습니다. 모든 장비를 무리하게 국산화하기보다는 반드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국산 장비 비중을 높였고, 해외 협력 장비에 대해서도 운용과 개량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판단이면서도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출 가능성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KF-21은 특정 국가의 정치적 승인에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는 구성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구매국의 요구에 맞춰 무장 구성이나 장비 선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해외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별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전투기들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수출 조건이 까다롭고 운용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도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 방산 산업 입장에서 KF-21은 하나의 기종을 넘어선 학습 과정이었습니다. 설계부터 시험, 양산, 운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경험을 통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은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준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 무인 전투기, 그리고 다양한 항공전력 개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소수 국가만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이 이 영역에 안착했다는 사실 자체가 산업적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KF-21은 완성형 결과물인 동시에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에 해당하는 전투기입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은 한국 방산 산업이 어떤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분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이 전투기라는 고난도 군사 장비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전면적으로 시험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방산 산업은 조립과 생산 역량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전체 구성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통합하는 경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KF-21은 바로 이 영역을 국내 손으로 채워나간 첫 사례에 가깝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할 구조였습니다. KF-21 사업에서는 기체 형상 설계, 비행 제어 논리, 항공전자 구성, 레이더와 무장 연동 같은 핵심 요소가 국내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업체가 설계한 결과물을 받아 제작하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내 연구진과 기술진이 직접 분석하고 수정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축적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문서나 기술 이전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 성장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대형 방산 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중소 중견 업체들이 KF-21에 참여하면서 항공기 구조물, 복합재 부품, 항공전자 장비, 시험 장비 분야에서 기술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기존의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부품을 국산화하면서 단가와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국내에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설계 변경과 성능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 구조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KF-21 사업은 단기간 인력을 투입했다가 철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 개발을 전제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항공기 설계, 시험 비행 분석, 소프트웨어 검증 같은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인력들은 이후 다른 항공방산 사업으로 이동하며 산업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남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일부 국가들은 최신 전투기 도입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핵심 장비와 유지 보수 권한을 해외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기체 운용 과정에서 성능 개량이나 무장 통합에 제약을 받았고 부품 공급 지연으로 전력 공백을 겪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 운용 자유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반면 KF-21은 개발 단계부터 국내 운용 환경과 요구 조건을 반영해 설계되었습니다. 공군이 요구한 작전 반경, 정비 접근성, 무장 운용 방식이 초기 설계에 반영되었고, 이는 향후 개량 과정에서도 국내 주도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점은 단기적인 성능 수치보다 장기 운용에서 훨씬 큰 가치를 가집니다. KF-21이 가진 의미는 개별 장비 성능보다도 한미 연합 공중작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현대 공중작전은 단일 전투기의 성능만으로 성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레이더 정보 공유, 공중 통제, 장거리 무장 운용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전투력이 형성됩니다. KF-21은 이러한 환경을 전제로 한 구성으로 개발되었습니다. A사 레이더와 데이터 연동 구성은 미군 전력과의 협업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미군 조기경보 자산이나 다른 전투기와의 정보 교환을 고려한 구조로 단독 작전뿐 아니라 연합 작전에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구성을 갖추지 못한 일부 해외 전투기들은 연합훈련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연동 구조가 맞지 않아 전력으로 완전히 결합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 비교적 현실적인 접근을 택했습니다. 모든 장비를 독자 규격으로 고집하지 않고 연합 작전에 필요한 부분은 미군 기준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이 선택은 기술적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우선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동맹 내부에서 신뢰를 쌓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자 개발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전투기는 자체 무장과 통신 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동맹국과의 연합 작전에서 호환성 문제로 제약을 받았습니다. 결국 성능 개량과 추가 장비 도입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초기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수정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비교적 차분하게 피해갔습니다. 미국 장비와의 통합을 통해 공동 작전 능력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기술 기반을 병행해 발전시키는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선택이며 장기적으로 운용 자율성과 동맹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자부심은 단순한 감정적 만족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전투기 개발과 미국 핵심 무장 통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KF-21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고, 이는 한국 공군과 방산 산업이 동맹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F-21과 한미 동맹의 관계는 종속이나 일방적 의존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술 협력과 공동 작전 능력을 중심으로 서로의 요구와 기준을 조율해 나가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KF-21은 그 변화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장비 통합과 운용 개념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투기입니다. 이 점에서 KF-21은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를 넘어 한국이 동맹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입증한 사례로 남게 됩니다.